안녕하세요. 회계학을 강의하게 된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진도를 나갈 때 어떻게 회계학 개론을 설명드릴지 샘플 강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회계학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다른 과목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과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가 진행되어야만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 반면에 회계학은 하나의 이론으로만 쭉 학습을 하신다면은 암기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물론 최소한의 암기는 필요하겠지만요, 굳이 많은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잘 설명하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한 학습을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교재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쓴 교재는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회계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설명을 드리면은 다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샘플 강의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회계학이 뭔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은 재무제표라는 걸 들어보셨을 건데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그 회계학 학문에 대한 제가 쓴 3가지 파트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난이도는 경영지도사와 공기업 기준에 맞춰서 진행할 거고요. 분량은 약 30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분량에 맞춰서 여러분들 계획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책의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요. 다들 개론이란 의미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회계학 전체의 재무제표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여기서 전체의 숲을 봐야 나중에 나무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론을 한번 설명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부 개정 과목입니다. 세부 개정 과목은 이 재무제표 안에 하나하나 들어있는 개정 과목을 하나하나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3는 이 세부 개정 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이론들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진도를 따라오실 때 당부드리는 점은 복습을 잘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서 많이 듣기로는 예습도 중요하다고 들으셨겠지만은 저희 과목은 전문 분야의 과목으로서 예습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본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라오신다면은 그렇게 충분하게 효율적이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복습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습은 이것도 3가지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에서 이론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이론을 학습하신 뒤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요. 회계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 문제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계산 문제가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이론 부분을 학습하신 뒤에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단원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뽑아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시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문제풀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론과 문제풀이를 다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문제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실전 문제풀이 연습인데요. 이 문제풀이와 문제 연습이 얼핏 보기엔 같을 수 있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문제풀이 단계는 내가 아는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학습만 한 단계고, 실제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실전 문제 연습의 종이를 받아보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학습 방법 순서대로, 교재 순서대로 개론, 세부 개정 과목 1, 2, 3, 4, 5, 6단원대로 순서를 나가는데 이 실전 문제 연습은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뭐 4단원 먼저 나올 수도 있고 2단원, 1단원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배운 부분을 바로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전 문제풀이 과정이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 이번 과정에서는 이론과 문제풀이 연습을 중점으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방식이 회계학에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계산 풀이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다를 수 있고 다른 학원의 선생님도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웬만하면은 한 선생님으로 쭉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가 쭉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블랭크가 있습니다. 이 블랭크를 푸는 것이 회계학의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모든 문제가 이 블랭크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블랭크가 아니라 여기도 문제 자료를 제시하고 이쪽이 블랭크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 틀을 동일하게 가져가셔야만 나중에 기계적으로 내가 이 틀을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켜놓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딱 이 틀 먼저 생각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나시든 어디가 구멍이 뚫려 있든 자신감 있게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어떤 문제를 다 쉽게 풀 수 있게끔 하나의 틀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만약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바꾸신다면은 그 틀이 가치관이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학습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고득점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들으시는 분께서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질문 부분입니다. 계산 문제라서 질문이 꼭 필요한데요. 그 질문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요. sjtex16@naver.com이고요. 교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문제 풀이 하시다가 기출문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샘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